궁금하시죠? 저희가 일부러 빈칸으로 남겨뒀습니다. 자,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보통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굵직한 소원이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금리 인하 언제 하나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언제쯤 할지가 궁금한데 이제 계속해서 고용 데이터 발표가 되고 오늘 밤에는 CPI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CPI 발표가 어떻게 나타나야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바짝 당길 수 있는 거예요? C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낮게 나와줘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당길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11월 CPI 같은 경우에는 3.8%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12월 같은 경우에는 3.9%대가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1월 CPI 같은 경우는 다시 3.8%대로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일단 뭐 유럽 CPI를 먼저 말씀드리면 유럽 CPI는 살짝 반등을 줬어요. 12월 달에. 그리고 미국 CPI는 반등을 주긴 하지만 0.1% 정도 수준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최근 한 3개월 정도 보시면은 CPI 발표난 날 주가가 움직였냐? 안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게 주식시장을 흔들 만한 이슈가 아니다. 주식시장을 이끌고 올라갈 만한 이슈가 아니다. 예상치대로만 발표가 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빠질 이유 없네. 그러면은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순환매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밤에 CPI는 별로 중요한 이벤트가 아니다. 오히려 오늘 밤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로 가는가가 좀 더 중요한 이벤트일 것이고 금요일이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4분기 실적 시즌이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실적, 그러니까 뭐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보다는 실적에 더 기반을 둬보자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금통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 쓱 지나갔어요. 여보 8번째 연속 금리 동결이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의미를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우리 방송하는 시간에 동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보통 같았으면은 항상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늘 그랬던 것처럼 8번이나 동결하다 보니까. 예. 우리 금리는 당분간 올해에 있어서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이 인하를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동결했을 때 주시장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뭐 6월이다 또는 9월이다 3월이다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과 우리의 이제 그 기준금리 차를 보게 되면 미국은 5.5, 우리는 3.5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인하를 하고 우리가 동결을 했을 때는 원화가 원달러가 강세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동결하면서 원달러가 한 5원 정도 하락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금통위에서 금리를 언제 인하할 거라는 그 예견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가 좀 축소되는 과정이 진행될 때 환율은 1,200원대로 회귀하는 진행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여지의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금리 현상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미국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당분간에서 금통위에서의 금리는 동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도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8월에 했고요. 미국은 아마 1월, 2월에 금리 네. 인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아주 적절하게 시장에 대응을 했고 네.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물가 수준이었죠. 미국은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반면에 우리 물가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은 소비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이러한 전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금리는 당분간의 상황에서 좀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박살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네,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3.5%입니다. 미국은 네. 5.5%예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올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올라온 구간이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3%밖에 안 올렸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거 이악 물고 버텨야 된다라는 점인데 오히려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아니면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그런 이슈들 그러면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이 안 좋은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금리 인하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고 지금 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어제자 기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경기가 안 좋으면 먼저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네. 올해 저는 한국보다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유럽의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냐가
글로벌 증시에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그래서 유럽의 금리 인하를 우리는 좀 더 우선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유럽 역시도 이번 1월에 우리가 금리 결정이 있다, 금리 회의가 있다라는 거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럽하고 중국이 금리 인하를 먼저 할 가능성이 미국보다 있죠. 그러면 그 뉴스는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닐 가능성이 경기가 안 좋아서다. 그렇죠.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다음에 따라갈 거기 때문에 유럽하고 중국이 먼저 금리 인하하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다 세니까 하면은 미국 달러 상대적으로 강세이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에서도 우리나라가 아까 1290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장에 전반적으로 대형주를 왕창 살 수 있는 여건이 빨리 성숙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다른 여건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미국 다음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흐름 자체는 경기가 어떠냐, 중국이건 유럽이건 한국이고 이런 거에 인디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인플리케이션이 안 좋다. 그러니까 CPI 미국이 확 내려가서 미국 금리 확 내리면 좋은데 저의 결론은 3월은 꿈 깨라. 3월 꿈 깨라. 그렇게 해야지 그거 믿고 들어갔다가는 안 된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금리 인하의 순서 우리나라가 맨 꼴찌가 될 수 있다. 지금 사실 경기가 가장 좋은 건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차순위로 밀어두고 지금 경기 상황이 가장 불확실한 중국과 유럽 쪽에서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경기가 좋지는 않은데 지금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가 가장 좀 적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장 뒤늦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임순재 교수님. 1월 달에 우리 지금 발표되는 CPI 오늘 밤 예정된 거 말고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시장의 변수가 될 만한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CPI를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조금 전에 텔러 고스도 얘기했듯이 금리 상황이 계속 빠지고 있었던 건 다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그 뭐 CPI가 나온다라고 해도 큰 영향 없이 지나갈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기업 실적이 좀 더 핵심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기업들도 이제 4분기 실적들이 이제 발표가 이제 본격화되는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 그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향후에 좀 바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예상보다 이제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LG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AMPC를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뭐 60% 넘게 지금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시장 주도 업종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반도체나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되면서 그런 이제 올해 1분기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는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방금 이제 3월은 금리 인하 꿈 깨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는 보험적 금리 인하 1회. 그러니까 말 그대로 3월에 1회 정도의 인하를 해놓고 그다음에 다시 추세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이제 3월에는 우리가 이게 경기가 안 좋다, 인플레가 떨어졌다 이런 걸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미리 한번 너무 높으니까 한 번만 떨어뜨려 보자. 라는 기대감이 지금 미국 시장을 이제 약간 상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깨지면은 저는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인하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시장이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죠. 연준의 결정은 그때 또 뚜껑 열어봐야 하니까 그 부분은 3월에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다시 한번 한 줄 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교수는 금리 인하 3월에 안 한다고 보세요라고 꿈깨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김대중 교수 시장의 영향력은 관련해서 감소하고 있다. CPI 말씀하시는 거죠. 임순재 교수 CPI 영향 역시나 제한적이다. 테이버 교수는 3월이면 호재, 6월이면 오히려 악재다라고 한 줄 평 남겼습니다.